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 다들 있으신가요? 저도 매일 아침 놀랍니다. 그렇죠. 어제는 분명 눈에 띄지 않았던 그 눈가의 깊은 주름이나 아니면 관자놀이 쪽에 막 휘끗휘끗하게 자기 주장을 시작한 새치들 말이에요. 청취자님, 혹시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아주 찰나의 상실감을 느끼셨거나 부쩍 나이 들어 보이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약간 묘한 감정에 휩싸이셨다면요? 네,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 심층 탐구야말로 지금 당장 들어야 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 아침마다 제328호 노년의 품격과 외모 관리, 본질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자료에 뼈대와 살을 발라내서 해체해 볼 텐데요. 제목부터가 아주 묵직하네요. 그니까요. 이게 단순히 시니어분들의 뷰티 팁이나 막 멋내는 노하우를 다루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미션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매일 겪고 있는 그 신체적 변화의 고통을 짚어보고 종국에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진짜 노년의 품격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세워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노화를 대하는 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꽤나 이중적이거든요. 아, 이중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한편으로는 막 필사적으로 방어해야 할 질병처럼 취급하면서 안티에이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 든 사람의 외모 관리를 보고 주책맞다거나 부질없다며 폄하하기도 하죠.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되게 모순적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다룰 이 자료는 노년의 신체적 변화를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낡아가는 신체를 가꾸려는 욕구를 아주 인간적이고 당연한 권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시니어들의 심리를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으로 풀어내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죠. 칼럼의 서두를 보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늘어나는 흰머리나 주름을 약간 삶의 훈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아주 고전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죠. 근데 흔히 예상하듯 그러니까 늙음을 온화하게 받아들이고 외모에 신경 끄고 사세요라는 식의 체념 섞인 결론으로 향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맞아요.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인 윤리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낡아가는 신체를 단정하게 가꾸고 옷차림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건 단순한 허영심의 발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강하게 못 받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외모 관리를 단순한 어떤 미적 만족감의 영역에서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생존의 문제로 격상시켜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심리적 생존이요? 와, 단어가 되게 강렬하네요. 네, 특히 이 칼럼에서 런던 헤어 클리닉 전문가의 인터뷰가 인용된 부분을 보면 그 심리적 타격의 깊이가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부분 저도 읽었어요. 되게 놀랍더라고요. 평생 자신의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룬 사회적 강자들, 예를 들어 아주 성공한 기업가나 존경받는 학자들조차도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 탈모가 심각하게 진행된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친다고 증언하거든요. 와, 사회적 성취를 다 이루고 진짜 산전수전 다 겪으신 강인한 분들이 네, 그 탈모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건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머리가 빠져서 예전보다 안 생겼네, 속상하다 정도의 가벼운 차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자아상,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정체성의 근간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육체보다 훨씬 천천히 늙거든요. 아, 마음은 늘 이팔청춘이라는 말이 딱 그거네요. 그렇죠. 머릿속의 자아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고 세상에 막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무언가를 주도할 수 있는 30대나 40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보는 순간 순간 딱 현실을 마주하는 거죠. 거기엔 머리가 듬성듬성 빠지고 활기를 잃은 낯선 노인이 서 있는 겁니다. 이 극심한 인지 부조화가 만성적인 우울감과 심리적 위축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내 텅 빈 정수리만 보는 것 같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모임에 나가는 횟수도 막 줄이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게 되죠. 외모의 변화가 심리적 위축을 낳고 그것이 결국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사이클의 방아쇠가 되는 셈입니다. 아, 듣고 보니 이건 정말 정신적인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네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비유가 떠올랐어요. 이건 마치 오래된 클래식카를 관리하는 차주의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 클래식카요?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1980년대에 출시된 멋진 명차가 있다고 해보죠. 이 차를 막 억지로 다 뜯어고치고 불법 개조를 해서 2020년형 최신 전기 스포츠카 인정 위장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스꽝스러워지죠? 않게 엔진 오일도 막 제때 갈아주고 흠집난 보닛도 정성껏 왁스칠해서 윤희나게 닦아주면서 그 차 본연의 기품과 멋을 당당하게 뽐내려는 거잖아요. 그 클래식카 비율을 현실의 시니어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아무리 명차의 훌륭한 엔진, 즉 뛰어난 지혜와 넉넉한 인품을 가졌다고 해도 겉모습이 심하게 녹슬고 방치되어 있다면 차주 스스로가 그 차를 끌고 나가기 싫어지겠죠. 맞습니다. 차고 밖으로 끌고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시니어들이 외모를 가꾸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20살 청춘으로 돌아가겠다는 집착이 아니라 차고 밖으로 나가 다시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계적 동력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생존 방식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현실적인 딜레마에 부딪히더라고요. 심리적인 고통이 그토록 뼈아프고 외모 관리가 사회적 생존에 필수적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즉, 구체적인 방법론의 문제죠. 그렇죠. 방법이 중요하죠. 출처 자료를 꼼꼼히 보면 외모 관리가 자칫 젊음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나 집착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인 탈모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확실하고 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막 모발이식 같은 외과적인 수술을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실제로 2030 세대에게 모발이식 수술은 꽤 대중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예리하게 지적하는 현실적인 장벽은 바로 연령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성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체력적으로 무리가 가겠죠. 네, 시니어 세대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계 질환 같은 만성 기저질환을 동반하고 계신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아무리 국소 마취나 수면 마취로 진행되는 비교적 가벼운 수술이라 할지라도요. 노화된 신체에는 그 마취약 투여 자체도 좀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압의 변동, 그리고 수술 후 더딘 회복과 감염의 위험성 등이 결코 가볍지 않은 때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큰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루 이틀 쉬면 되는 시술일지 몰라도 시니어들에게는 신체적 데미지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군요. 게다가 수술에 드는 그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 역시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되게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장벽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컬럼에서 심리적 고통의 구원투수이자 개안으로 강하게 주목하는 것이 바로 외과적 수술 없이 즉각적으로 외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 바로 현대식 가발인 헤어 시스템입니다.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대중들의 일반적인 어쩌면 조금 삐딱한 시선에서 날카롭게 푸시백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편하게 말씀해 보시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서 헤어 시스템이라는 세련된 이름표를 달았다고 한들 보통 가발이라고 하면 여전히 심리적인 허들이 엄청 높잖아요? 아무래도 옛날 인식이 남아있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서 있는데 강풍 불면 훌라덩 날아갈까 봐 두 손으로 머리를 꽉 잡아야 하고 여름엔 두피에 땀이 꽉 차서 냄새도 나고 찝찝하고 그렇죠. 무엇보다 옆이나 뒤에서 보면 피부와의 경계선이 띠처럼 다 티가 나서 남들 모르게 꽁꽁 숨겨야 하는 치부에 가깝지 않나요? 솔직히 차라리 수술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과거 홈쇼핑에서 팔던 두꺼운 클립형 가발이나 접착력이 조악했던 낡은 가발을 떠올리신다면 너무나 당연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최근 시니어들이 왜 수술 대신 헤어 시스템을 합리적 대안으로 선택하는지 그 기술적 진보와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기술이 그렇게나 많이 발전했나요? 이 자료에서 방점을 찍는 현대의 헤어 시스템은 단순히 머리에 얹는 덮개가 아니라 일종의 피부 연장선으로 작동하거든요. 피부 연장선이요. 머리에 막 헬멧처럼 푹 쓰는 방식이 아니고요. 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현대 기술은 두피의 미세한 질감과 피부톤을 모방한 초박막 폴리우레탄이나 마이크로메쉬 소재를 베이스로 사용합니다. 이 아주 얇고 투명한 막에 실제 잇모를 장인의 수작업으로 한 가닥씩 두피의 결방향대로 심어 넣죠. 한 가닥씩이요. 엄청난 정성이네요. 그리고 인체에 무해한 심지어 땀구멍까지 열려있는 의료용 특수 접착제를 사용해서
두피에 완전히 융합시켜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이마 라인부터 두피 전체에 완전히 찰싹 밀착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바람 불면 날아간다는 건 진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나 보는 과장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태풍이 부는 날씨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 상태로 수영을 하거나 격렬한 마라톤, 사우나까지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와, 사우나까지요. 대박이네요. 이마 라인의 경계선은 나노 기술이 적용되어서요. 바로 코앞에서 육안으로 들여다봐도 진짜 두피인지 가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합니다. 또한 특수 통기성 소재 덕분에 두피가 원활하게 숨을 쉴 수 있어서 과거처럼 땀띠나 악취로 고생할 일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즉, 시니어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술이라는 치명적인 생물학적 위험은 완벽히 피하면서도 강풍의 가발이 날아가는 사회적 참사의 위험까지 첨단 기술력으로 방어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동시에 머리숱이 풍성해졌을 때 얻는 자존감이라는 심리적 이득은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매우 합리적인 위험관리 전략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와, 기술의 발전이 정말 경이로우네요. 그 정도의 퀄리티라면 굳이 그 위험한 수술대에 오를 이유가 없겠어요. 청취자님,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가발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태도 자체가 완전히 180도 뒤집혔더라고요. 아까 제가 푸시백으로 제기했던 남몰래 숨겨야 하는 치부라는 선입견이 최근에 어떤 방식으로 부서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소셜미디어 이야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타다 보면 기가 막힌 영상들 엄청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인스타그램 릴스나 틱톡, 유튜브 쇼츠 같은 곳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일명 시니어 메이크오버 혹은 변신 영상들이죠. 이 자료에서도 이 현상을 매우 중요한 문화적 지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는 머리숱이 휑하고 듬성듬성한 시니어 남성분이 미용실 의자에 잔뜩 주눅든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어깨도 푹 숙이고 시선도 바닥을 향해 있죠. 네, 처음엔 되게 위축되어 보이시죠? 근데 전문가가 그분 두피에 맞춤형 헤어 시스템을 싹 부착하고 요즘 아이돌이나 배우들이 하는 막 트렌디한 포마드 스타일링이나 가르마 펌으로 커트를 해주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표정부터가 달라지거든요. 거울 본 시니어분의 입꼬리가 씩 올라가면서 눈빛에 그 잃어버렸던 총기가 싹 돌고 나중에는 힙한 음악에 맞춰서 스웨그 넘치게 춤까지 추시잖아요. 이런 영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회, 수천만 회의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대요. 정말 놀라운 현상이죠? 저는 이게 진짜 통쾌하면서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원래 숏폼 변신 영상 포맷은 10대나 20대 젊은 층들이 화장 전후를 극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며 노는 그들만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트렌디한 포맷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서 자신의 가발 착용 사실을 숨기기는커녕 전세리 불특정 다수에게 당당하게 플렉스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지점이 바로 시니아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회학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층을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뒤처지고 자신의 결점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한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으로 타자화하려는 편견이 있잖아요. 맞아요. 좀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이 숏폼 플렉스 현상은 시니어 세대가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 방식을 얼마나 유연하게 스펀지처럼 수용하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아, 진짜 멋지네요. 특히 착용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다룬 증언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발을 쓰고 나서 이제야 20대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나요? 대신 이제야 거울 속 내 모습이 내가 느끼는 내 진짜 마음의 나이와 일치하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아까 언급했듯 마음은 활개찬 30대인데 육체만 60대로 변해버린 그 지독한 괴리감과 고통을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단숨에 해소해버린 겁니다. 아, 마음의 나이와 거울 속 나이를 맞추는 작업이군요. 네, 과거의 가발이 타인의 조롱을 피하기 위한 수동적인 방패였다면 오늘날의 헤어 시스템은 자신이 여전히 활력 넘치고 매력적인 존재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적극적인 자기 표현의 확성기로 진화한 셈이죠. 방패에서 확성기로의 진화라. 정말 짜릿한 비유네요. 자, 이렇게만 들으면 첨단 기술 만세, 가발이 시니어의 모든 고통을 구원했다라며 막 축배를 들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지만 우리의 칼럼은 여기서 호락호락하게 끝을 맺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있죠. 맞아요. 매우 냉정하고 뼈아픈 근본적인 한계점을 짚고 넘어가죠.
사회적 인식이 아무리 쿨해지고 외적인 도구가 아무리 완벽에 가깝게 발전했다고 해도 결국 그 헤어 시스템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진짜 나의 몸, 즉 건강이라는 절대적인 근본으로 시선을 가차없이 돌립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외적인 도구가 아무리 비싸고 정교해도 그것이 만명통치약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술은 결국 그것을 지탱하는 살아있는 신체의 건강을 전제로 하거든요. 아, 두피 건강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네, 아까 현대 헤어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서 의료용 특수 접착제를 사용해서 두피에 밀착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인체에 무해하게 개발된 소재라 할지라도 얇은 막과 접착제가 장기간 피부를 덮고 있는 환경은 두피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막 단단히 고정하는 만큼 두피 자체에는 피로도가 쌓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만 번지르르 한 시술이 아니라 두피의 염증 상태를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후 관리가 필수라는 뜻이네요. 하지만 자료가 진정으로 강조하는 핵심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가발은 이미 머리카락이 빠져버린 결과에 대한 훌륭한 대증 요법일 뿐 노화나 탈모의 진행 자체를 막아주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본 원인은 내 몸 안에 있으니까요. 네, 남아있는 모낭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세포 재생에 필수적인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또 두피로 가는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이나 만성 스트레스 같은 파괴적인 생활 습관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노력 없이는 그 어떤 기적 같은 솔루션도 결국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뇌리에 팍 꽂히는 비유가 하나 떠올랐어요. 오, 이번엔 어떤 비유인가요? 이건 마치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닳아서 화면이 막 껌벅껌벅 꺼져가고 있는데 충전기를 꽂아서 전력을 공급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겉에다가 수십만 원짜리 명품 로고가 박힌 화려한 최신형 휴대폰 케이스만 계속 갈아 끼우는 꼴 아닌가요? 아, 아주 직관적인 비유네요. 겉모습이 아무리 번쩍거리고 비싸봐야 스마트폰을 켜지게 만드는 본질적인 배터리 용량이 바닥이면 그건 그냥 예끈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문제를 1%도 해결하지 못한 거죠. 정확합니다. 현대인들은 자본주의와 기술의 거대한 편리함에 기대서 돈을 지불하고 즉각적인 결과물을 구매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건강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 건강한 외주가 안 된다. 명언이네요. 오직 주체적으로 흘리는 땀방울과 인내의 시간으로만 축적할 수 있죠. 자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기본적인 통제력, 즉 호스트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고단한 행위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첨단 가발이나 수천만 원짜리 안티에이징 시술도 모래성 위에 지은 화려한 궁전일 뿐입니다. 파도 한 번에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겠죠? 와, 뼈를 때리네요. 청취자님 스스로도 매일 거울을 보며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첨단 기술이라는 매끈한 케이스에만 의존하며 안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땀 흘려 내 진짜 배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늘려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저 스스로의 생활 습관부터 당장 돌아보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건강이라는 가장 밑바닥에 기초 공사까지 튼튼하게 점검을 마쳤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의 바탕으로요. 이 튼튼한 건강이라는 기초 위에 기술을 활용한 지혜로운 외모 관리라는 기둥을 세운 뒤 궁극적으로 그 꼭대기에 지어 올려야 할 진정한 노년의 아름다움, 즉 품격의 완성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칼럼은 의학적, 기술적 조언을 훌쩍 뛰어넘어 묵직한 철학적 결론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심층 탐구의 종착지이자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본질적인 메시지죠. 결론이 되게 단호하더라고요. 네, 칼럼의 결론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돈과 기술을 들여 만들어낸 풍성한 머리카락과 팽팽하게 당겨진 피부가 타인에게 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일시적인 감탄을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깊이 있는 지혜나 다가갈 수 없는 우아한 품격을 결코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진실입니다. 맞아요. 자료에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거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맺는 관계의 태도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공감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서투름을 품어주는 넉넉한 배려심, 세상의 거친 풍파를 다 견뎌내고 비로소 삶의 희로애락을 관조하게 된 여유,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아올린 경륜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향기. 이것이 진짜 품격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외모 관리는 이런 내면의 성숙함과 단단함을 세상 밖으로 돋보이게 해주는 훌륭한 보조 수단이자 스피커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스피커의 역할이요? 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빈곤함은 방치한 채 오로지 머릿속과 들리고 피부를 팽팽하게 만드는 외적인 젊음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병적으로 쏟는다면 어떨까요? 좀 안타까워 보이겠죠? 그것은 타인의 눈에 우아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나이듦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얄팍하고 안타까운 허영심으로 비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지키고자 했던 노년의 품격을 자기 손으로 깎아내리는 뼈아픈 역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아, 그 방대한 퍼즐 조각들이 이제 하나로 쫙 맞춰지네요. 네, 결론을 짓자면 노년의 외모 관리란 흐르는 시간을 억지로 거슬러 청춘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려는 헛된 발부둥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쇠퇴하고 낡아가는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수용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끝까지 스스로의 존엄을 다듬어 나가는 주체적인 삶의 철학 그 자체입니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현대식 가발처럼 훌륭하게 발전된 기술을 10분 활용해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고 밖으로 나가 활기차게 사회와 소통하는 것은 진심으로 응원받아야 마땅한 태도입니다. 네, 그렇죠. 단, 그 모든 과정에서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 쏟는 정성의 속도가 내면의 지혜와 인품을 채우는 속도를 결코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팽팽하고 엄격한 양팔 저울의 균형 감각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칼럼의 부제가 말하는 본질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 정말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마음가짐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현명하게 이용해 당당하게 세상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니어들의 모습은 한편의 통쾌한 인간 심리 드라마와도 같았어요. 네, 저도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멋짐이 가벼운 촌극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빛을 발하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땀 흘리는 신체적 건강 관리와 묵직한 내면의 깊이가 반드시 뿌리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 양팔 저울의 균형이 핵심이죠. 청취자님,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기 위해 드리는 시간만큼 책을 읽고 타인을 이해하며 내면의 품격을 단련하는 데에도 충분한 여백을 내어주고 있는지 스스로의 저울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숙이 우리의 피부를 젊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대신 만들어주지는 않으니까요. 외면과 내면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결국 남은 삶의 질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서서히 닫을 시간인데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군요. 네, 여기서 이대로 끝내버리면 좀 아쉬우니까 청취자님의 지적 상상력을 찌릿하게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질문인가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멀지 않은 미래. 우리 모두의 집 욕실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증강현실, 즉 AR 스마트 거울이 보급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스스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서면 이 거울이 내 얼굴의 깊은 주름과 탈모를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완벽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리고 내가 가장 매력적이고 에너지가 넘쳤던 30대의 피부와 머리숱으로 완벽하게 보정해서 거울 속에 딱 띄워주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집 밖을 나설 때 굳이 가발을 쓰거나 화장을 하지 않아도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 스마트 안경이나 렌즈를 통해 타인의 눈에도 내 모습이 그 눈부신 30대의 모습으로 실시간 필터링되어 보인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네요. 즉, 우리가 늙어감과 쇠퇴라는 자연의 섭리를 마주하는 방식 자체가 기술의 힘으로 완벽하게 차단되고 필터링되는 노화가 시각적으로 완전히 소거된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신체적 쇠퇴로 인한 우울감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 심리적 고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하지만 늙음이 완벽하게 가려진 그 투명한 사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노년의 품격이라는 가치는 과연 어떤 형태로 살아남게 될까요? 모든 사람의 겉모습이 똑같이 30대로 젊고 완벽해진 세상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평생을 바쳐 획득한 연륜과 인격의 성숙함을 대체 무엇으로 알아보고 존경을 표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오늘 하루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과 눈을 맞추실 때 이 질문을 꼭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름 하나, 흰머리 하나에 담긴 나의 역사를 어떻게 긍정할 것인가? 우리에게 허락된 자연스러운 변화를 깊이 음미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핵심만 꿰뚫어드리는 심층탐구였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주파수를 맞춰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술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깊고 단단한 통찰이 깃든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